자, 안녕하십니까. 강사 냉구 이창훈입니다. 웰컴 투 도덕, 웰컴 투 똥떡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2단원 들어갑니다. 2단원요. 자, 2단원 보면 우리가 2단원 맨 첫 번째 강의로서 가정생활과 도덕. 아니, 우리가 도덕과 가정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냐? 있죠. 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삶이 시작되는 장소이자 우리 삶의 안식처이자 우리 삶의 보금자리이자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 그런 공간, 가정이죠. 자, 따라서 우리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생활과 관련된 도덕 문제는 뭐가 있는가, 우리들이 알아야 할 거는 뭐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도 뭐 어렵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몇 가지 확실하게 정리하는 파트, 몇 가지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교재가 부족하고 교재가 잘못 만들었던 오해는 마시고요. 이 많은 내용 일일이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저를 믿으시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일일이 이거 암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어갑니다. 제10강 2단원 중에서 첫 번째 first chapter 가정생활과 도덕.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달립니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 하나가 빠져있던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들어갈 건 가정이죠. 가정. 보통 우리 가정이 있고요, 가족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가정 하면 홈이고요. 홈. 가족은 패밀리죠. 발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 개념, 공간. 안식처, 보금자리, 우리들이 뭐 밖에 스트레스 받고 막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가정이죠. 홈이죠, 홈.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건 패밀리. 하나하나의 구성원을 강조하는 거죠. 엄마, 아빠, 누나, 동생, 오빠. 이런 것들. 자, 어쨌든 가정은 장소적 개념이 강하고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가족은 집단적 어떤 구성원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 이 정도 기억 좀 하시고 갑시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구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에는 혈연과 입양만 나왔는데 진짜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혼인이죠. 혼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혼인관계야. 그래서 가족이 된 거야. 근데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아. 그럼 무슨 관계입니까? 혈연관계가 되는 거죠. 그 예전의 교과서는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췄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런 라디오 카피가 나오더라고요. 입양. 배 아파서 낳는 사랑보다 결코 작을 수 없습니다. 배 아파서 낳는 사랑이 물론 크지만 배 아파서 낳는 사랑보다 무조건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원래 부모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기 가족 관계를 만드는 거죠. 입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법률로. 계약 관계로. 아니, 계약이 아니라 그 법률적인 관계로서.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예전에는 혼인과 혈연이 일반적인 가족 구성 방법이라면, 가정의 구성 방법이라면 이제 뭐로 들어갔습니까? 입양. 기억 좀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살던 전통사회와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비교해 보시면 간단하게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전통사회는 확대가족이죠. 확대가족. 왜 확대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는 왜요? 농사를 지으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뭐가 많이 필요하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손길이 필요해. 우리 조상들이 살던 전통사회는 확대가족, 대가족이죠? 왜 대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왜 농경사회는 확대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력이 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전통사회는 확대가족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모, 삼촌, 막 해갖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말이야. 뭐 교육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많은 기능들을 가정에서 담당을 했어. 큰 문제가 별로 없었어. 근데 어떤 거는 좀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 조상들이 살던 확대가족의 가장 큰 장점은 폭넓은 인간관계야.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이거는 제가 빠뜨렸구나. 확대가족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확대가족의 장점은 인간관계가 넓어.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폭넓은 인간관계를 배울 수가 있어. 근데 단점이 뭐냐? 확대가족의 장점은 폭넓은 인간관계라면 단점은 이거죠. 단점은 어른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야, 너 해. 무조건 하라면 해야 하는 거죠.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 하는 거죠. 너 이거 했마.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뭐라고 할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식을 소유물로 좀 이런 인식하는 그런 게 좀 강했잖아요. 어디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네가 까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시키면 명령에 복종이 하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식을 사랑을 했겠지만 개인의 개성과 인격이 무시될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위아래가 강조된다. 인간관계가 상하관계가 중시된다. 상하. 수직적 인간관계. 수직적 관계고 수직적 관계는 상하관계 위아래를 강조하는 거고 이건 민주적입니까? 비민주적입니까? 비민주적인 어떤 측면이 강하고요. 이러다 보면은 저 여기다는 안 써놨지만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인격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안타깝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전통사회는 농경사회였고 따라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가족이 확대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점은 폭넓은 인간관계지만 단점은 수직적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상하관계가 중시되었고 그러다 비민주적인 측면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성과 인격이 무시될 수 있었다. 콜. 그렇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반대죠? 확대가족이 아니라 뭡니까? 부부나 잘 들으세요. 부부나 정답은 핵가족인데 핵가족의 정의는 뭐냐면 부부나 부부가 있어. 그리고 미혼의 자녀.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면 또 다른 가정을 구성하기 때문에 부부나 그 부부의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바로 핵가족이죠. 아까 확대가족을 굳이 정확히 말한다면 3세대 이상.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이고요. 핵가족은 부부나 그 부부와 관련된 미혼의 자녀로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핵가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이때는 우리가 전통사회는 위아래가 강조되는 수직적 인간관계, 비민주적 인간관계가 상하관계가 중시됐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평등한 수평적 관계죠.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민주적 인간관계, 즉 개인의 개성과 인격에 대한 어떤 존중, 민주적 인간관계. 근데 시험 문제 이거는 좀 예전에 많이 나왔던 다 알고 계시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의 기능이 어떻게 됐다? 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전통사회 확대가족에서 오늘날 현대사회 핵가족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가정의 기능이 어떻게 됐다? 확대되었습니까? 축소되었습니까? 확대? 그렇죠? 축소죠. 예전에 우리가 확대가족에서는 가정에서 출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오락도 하고 많은 기능들을 담당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육은 학교나 학원이나 출산은 뭐 산부인과나 오락은 뭐 게임방이나 극장이나 그렇잖아. 놀이동산이나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기능이 축소됐다는 게 쉽지만 헷갈려. 중요하고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2번까지 끝났습니다. 3번은 쉬운데요. 3번은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식당에 갔는데 애들이 막 뛰어들고 소리 지르고 떠들어. 저도 엊그저께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쫌스러운가요? KTX를 타고 오는데요.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특실을 끊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특실. 아, 이제 편안하게 조용히 오겠구나. 그리고 돈을 많이 지불했으니까 그래도 아깝지만 웬걸 옆에 난리가 난 거야. 애들 꼬마들 막 아줌마 한 번을 조용하라고 안 하시대요. 진짜 조금은 제가 예민한 건가?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아주머니들 젊은 엄마들인데 말씀 안 하셔. 뭡니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거. 가족? 이기주의죠? 그건 아니죠. 분명히 그 방송에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 피해되지 않게 휴대폰은 밖에 나가서 기차는 밖에 나가서 받는 KTX 보면은 중간중간 있잖아. 받아 나갈 수 있는. 근데 앉아가지고 큰 소리 전화 받는 분들 너무 많아.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 가족 이기주의. 내 가족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가족은 무시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4번 제일 잘 나오는 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오죠. 쉽지만 이번 시간에 포인트.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는. 자, 이건 좀 자세한 설명.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단어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하나하나를 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거 빨리 할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자애라고 합니다. 자애.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큰일 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 말을 했다가 좀 이렇게 재밌어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혼난 적도 있는데 아직까지 버릇을 못 고치고 제가. 자, 어쨌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자애라고 하고요. 또는 친애, 자애. 근데 여기서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의 자식 사랑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걸 고르시오. 잘 나와. 끊임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 뭘까요? 다 해서 제가 뭐 희생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 사랑이 아닙니다. 시험을 나오면. 아, 맹목적 사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자, 분필이 떨어졌네요. 저는 이제 혼났습니다. 다 부러졌을 거예요. 맹목적 사랑.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자애라고 하는데 자애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걸 골라라. 맹목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눈이 멀었어. 한마디로 자식이 친구 막 쥐어 패고 와도 잘했어 잘했어. 눈이 멀었다는 거는 판단력이 상실된 사랑.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니은번에 들어갈 길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자애로서 보살폈으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너무 쉽죠. 효도. 그 다음에 형제끼리 잘 지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우애. 이거를 사음절로 형우 제공. 형우 제공이라고 하는데 형은 아우를 제하고 아우는 형을 공한다.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 우리가 형우 제공이라고 한다는 거.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공경한다를 뭐라고 한다고? 형우 제공.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자애, 맞지 않는 거는 맹목적 사랑,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거 효도, 형제끼리 잘 지내는 거 우애, 사음절 하면 형우 제공. 되셨죠? 오른쪽 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 뭐 내용이 짧습니다. 짧은데 억지로 길게 하지 않죠. 제 스타일은. 자, 5번. 노인 문제.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노인 문제. 지금 제가 뭐 좀 강의하면서 뭐 제 가족사를 너무 다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그렇지만 외할머니께서 지금 연로하셔서 94세 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KTX 이야기가 지방에 제가 집이 전주인데 제가 전주를 이제 갔다 왔던 며칠 전인데요. 그 이야기였는데 진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노인분들 연세 드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건강이라든가 뭐 건강이 가장 대표적이죠. 굉장히 정정하셨는데 외로움.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해도 어떤 젊은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로움, 고독, 돈도 없고 예전 도덕교 가서는 빈고, 병고, 무이고 빈고, 가난할 빈 병고, 아파, 무이고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죠? 돈이 없나? 돈도 없고. 자, 어쨌든 가장 그런 건데. 자, 근데 이런 수많은 노인 문제가 물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지만 노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예전에는 그래도 덜했습니다. 왜? 예전에는 대가족이니까 자식들이 다 같이 살면서 보살펴드렸어. 근데 요즘은 어때? 나몰라라 하죠? 시컷 키워놓으면 자, 저도 갑자기 찔리네요. 찔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노인 문제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뭡니까? 확대 가족에서 노인 문제가 심해요? 아니면 핵가족이 심해요? 핵가족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핵가족화가 노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우리가 노인 공경과 관련된 우리 조상들이 강조했던 덕목이 있어요. 특히 오륜 중에서 오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친, 의, 별, 서, 신.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특히 조선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믿고 따르고 섬겼던 사상과 종교가 유교인데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5가지 5 윤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친,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의,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간에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별,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차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차별도 위아래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붕우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친의 별서신이 오륜의 가장 대표적인데 이 중에 노인 공경과 관련된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그렇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있어야 한다. 뭐가 차례가. 한자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데 어른장자 아이유자, 그 다음에 있을유자, 그 다음에
차례 서자. 따라서 어른과 아이 사이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 오케이. 자, 간단하게 복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0강 1번. 자, 가정이 또는 가족이 구성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혼인과 혈연과 입양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가정의 변화를 보시면 우리 예전에 전통사회에서는 확대가족이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3세대 이상이고요. 근데 오늘은 현대사회 핵가족으로 오면서 우리가 가족의 구성이 줄어들었죠. 이때는 우리가 장점이 폭넓은 인간관계지만 단점은 수직적 상하관계, 비민주적 관계였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과 인격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수평적 인간관계, 민주적 인간관계라고 중요한 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의 기능이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었다. 가족 이기주의 넘어가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자애, 자애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은 맹목적 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 우애, 형제끼리 잘 지내는 그 우애, 사음절하면 형우 제공. 자,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핵가족화죠. 노인 공경과 관련된 오륜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은 장유유서고요. 자, 문제 1번 들어갑니다. 문제 좀 많습니다. 다 쉽지만 1번. 다음과 같은 부모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식의 도리는 뭐냐? 어느 부모라도 자식이 화재 현장에 있거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구하려 할 것이다. 그럴 겁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참, 효도죠, 효도. 그런 부모한테 대한 어떤 효도. 그렇죠. 2번. 다음과 같은 도덕 문제의 발생 원인. 노인의 무료감과 소외감, 노인들의 전통적 지위 상실, 부모의 과잉보호로 가정의 예절 교육 상실. 자, 이런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애들 뭐 버려장물이 없는 거 이런 거 뭐 때문입니까? 가장 대표적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 4번입니다. 3번 들어갑니다. 바람직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뭐냐? 집안일을 서로 같이 한다.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한다. 각자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가족 구성원끼리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끼리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가 잘못된 거죠. 자, 4번. 밑줄친 부분과 가장 관계 깊은 거. 밑줄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밑줄을 긋냐면 제가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부모를 공경한다에다 밑줄 한번 그어주실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효도야. 효도의 정신이 사회로 확대가 되면 경노. 공경할 경자, 노인 노자, 경노석 있죠? 자, 따라서 노인을 공경하는 거니까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지하철에서 노인의 자리를 양보한다. 5번 들어갑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부모는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구하려고 한다. 이처럼 자녀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쏟는 부모의 사랑을 일컬어 자애라고 한다. 자애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맹목적 사랑 같은 거. 그 다음 6번. 다음에서 자 설명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은 뭐냐? 우리 민족은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이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여겼다. 부모한테 잘하고 그것이 확대되면 다른 어른한테 노인한테까지 경로 효친입니다. 3번. 마지막 7번. 오늘날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가 아닌가? 1번. 가정의 교육적 기능의 확대. 오늘날 가정에서의 교육 기능은 축소되었겠죠? 나머지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문제, 부부 사이의 역할 분담 문제, 결혼 간의 변화로 인한 이혼의 증가. 정답 1번입니다. 자, 8번까지군요. 큰일 날 뻔했군요. 8번. 다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 자녀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쏟는 부모의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자애라고 하고요. 자녀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을, 공경을 다하는 것을 효도라고 한다. 자애, 효도, 정답 2번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간 마무리 지차고요. 자, 이번 시간 제 10강이었습니다. 2단원이 시작되었고요. 첫 번째 first chapter. 가정생활과 도덕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충 한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 많은 내용 일일이 읽다가 지겨워서 끝나버리고요. 저를 믿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의미가 없는 내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믿고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욱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맹구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